보안이 털려서 비트코인 날아가는 뉴스 한번 나온 거, 보안이 뚫리면 내 돈 그냥 다 날리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점점 전자화가 돼가지고 요새는 그냥 이제 버튼으로 삐빅 해가지고 열고 이러잖아요. 만약에 해킹당하면 자동차 털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앞으로는 모든 주위의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전자화가 됨에 따라서 이 보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심지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블록체인 인증 기술이나 암호 기술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첨단 암호 기술, 블록체인 인증 기술, IoT 전용 기기 인증 암호키, 2017년도에서 18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때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배경에 카카오 그룹이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보안이 중요하겠습니까? 거기 보안을 담당하는 게 라고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술적으로 자리가 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차트 유형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 다시 추세를 돌리면서 살아나는, 바닥에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이런 변곡점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 중에 하나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깃발형 패턴이라고 해서 같은 고점을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저점을 들어 올리다가 이제 수렴하는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처럼 돌파가 나오는 종목들, 혹은 아예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서면서 돌파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추세가 전환되는 바닥 대비해서 추세 전환 차트를 형성하는 종목군과, 그리고 돌파를 시도하는 매물대라든지 신고가라든지 이런 돌파를 시도하는 돌파 종목들을 가장 제가 선호하는 차트 유형 중에 한 가지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들 중에서 오늘은 제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바닥에서 오랜 기간 조정기를 거치고 다시 추세를 돌리려고 하고 있는, 바닥 대비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추세 전환 차트에 해당되는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검색에서 제가 이제 추세 돌파라는 검색식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름은 추세 돌파라고 이제 했는데 추세 종목도 뜨고 돌파 종목도 떠요. 그래가지고 추세 돌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은 많이 뜨는데, 여기서 괜찮게 보여지는 이제 종목이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뭐 영상을, 분석 영상을 이제 찍어서 남겨드리는 기도 하고, 혹은 제 매매에 참고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저평가되어 있고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져 있는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개별 기업을 상당히 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는 영상들을 많이 이제 찍어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내 기준에 맞는 검색식을 설정하고 거기에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 더 매력적인 종목들을 추린 다음에 거기에서 타점까지 주어지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속어법으로 이제 매매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기 검색식에서 포착된 종목들 같이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카카오뱅크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월봉상 차트인데요, 고점 대비해서 쭉 떨어지고 월봉상 바닥을 형성하면서 계속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22년 말에 한번 거래량을 터뜨렸었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보기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이런 유형의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관련된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AI뿐만 아니라 최첨단 산업 트렌드와도 좀 맞아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카카오라는 그룹 자체가 워낙에 이제 상장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쪼개기가 되다 보니 주주 가치가 희석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았죠.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던 기업인데, 카카오의 저력은 뭐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제 금융주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저 PBR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카카오뱅크가 사실 이제 뭐 저 PBR 주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금융주들의 미래 전망을 좀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들처럼 점포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은행이 이제 앞으로도 발달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시대상의 트렌드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금융주라고 또 카카오뱅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2년도, 21년도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기였고 22년 말에서 23년도가 좀 조정을 거치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시기였다면 저는 24년도부터는 카카오뱅크가 서서히 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추세를 돌릴 만한 종목으로서 카카오뱅크 제가 눈여겨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바로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관심 종목에 좀 놓고 있다가 돌파가 시작되는 시점 저는 대략적으로 한 32,000원 요 정도 가격대를 제대로 이제 돌파를 확인시켜 줄 때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게 조금 더 타이밍상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비쿼스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월봉상 큰 흐름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상장을 2017년도에 하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약 이제 3년간 조정기를 거쳤습니다. 21년도 하락세가 나오고 22년도도 구조적으로 더 떨어졌어요. 뭐 당연한 흐름이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긴축으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23년도까지 이제 조정이 나온 것은 뭐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4년도부터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고 일단 유비쿼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부채 비율이 한 30% 정도 된다는 건데 크게 부채 비율이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뭐 10%대 후반이나 20%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사실 두 자릿수만 나와도 대단한 건데 20% 언저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영업이익률을 자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OE를 봤더니 역시 ROE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 자릿수 ROE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어쩔 때는 20% 중반 정도까지도 ROE가 치솟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땐 성장성이 상당히 괜찮고 PER도 7배 정도 수준 PBR도 1.0 아래로 갔다가 살짝 위로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유비쿼스를 봤을 때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이 뭐 공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얘네가 지금 현재 인터넷 데이터 전송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망 쪽이랑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유선 인터넷 데이터 전송 장비 요거 이제 만들고 있죠. 그래서 렌에 쓰이는 제품들 판매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5G 솔루션 기반으로 하는 국내의 통신 사업자 시장, 그 다음에 공공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결국 통신망이 5G 넘어서 6G로까지도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통신망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솔리드라는 기업을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한 차례 급등이 나와서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이 나와서 지금 매수가에서 살짝 올라가 있는 정도인가 비슷한가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리드와 마찬가지로 이런 유비쿼스도 성장성이 상당히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주봉상 여기 이제 120선 주봉상에서는 기술적으로 요 122평선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 그리고 여기를 뚫고 나면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120선이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120선 돌파하려다가 주봉상 120선 돌파가 실패했고 여기서도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돌파에 실패했죠. 이번에도 실패할진 모르겠지만 여기를 뚫는 걸 확인하면 그때는 좀 매수를 해봐도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120선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라 한번 뚫으면 그 120선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면서 그 아래로 잘 안 떨어지게끔 받쳐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신망 관련된 종목들이 또 성장 전망도 좋기 때문에 지금 유비쿼스라는 기업을 놓고 봤을 때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돌파했을 때 추세를 타고 계속 갈 만한 기대감이 있는 산업군의 종목이다 라는 거를 인지하면서 돌파를 확인하면 그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조정이 나와 있고 22년도에도 뭐 증시 안 좋았고 이때도 뭐 강력하게 떨어졌었죠. 23년도에도 또 최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 다지기가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사실상 이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개미들을 털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거래량 엄청 터졌는데 가는 척하다 또 안 갔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흔들다가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내가 선
선취매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비커스나 아니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던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좀 미리부터 매집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선취매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나는 좀 타점을 잡아가지고 빠르게 수익 내는 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뱅크도 그러고 방금 유비커스도 그러고 돌파 시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돌파하는 기점을 타점으로 잡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단 유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정말 이제 애정하는 차트 형상을 띄고 있는데 바로 비슷한 유사한 구간에 저항을 맞으면서 저점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을 이렇게 쫙 이어보게 되면 이렇게 깃발 모양의 패턴, 삼각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들어올리는 깃발형 모양이죠. 그럼 이랬을 때는 여기 이제 저항을 맞는 요 구간을 돌파했을 때, 혹은 돌파했다 눌림 주고 반등했을 때, 이 지지를 확인시키고 반등할 때, 요럴 때 매수를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는 내가 타점을 잡겠다라고 하면 12,500원을 종가상으로 확실히 뚫어서 올려서 마감하는 걸 확인시켜 줬을 때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내가 선취매 관점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도 저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설명드리면서 한번 쭉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유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흔들기가 나와도 결국에 올라갈 겁니다. 23년도에 이때 주봉상 여기 거래량 막대하게 터진 거 보이시나요? 이미 여기서 매집은 이루어졌고 여기서 지금도 보이게 안 보이게 계속 사들이고 있을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선취매 관점으로 추세 전환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선호하시는 분들,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항상 기술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유바이오로직스는 올해와 내년부터 막대한 순이익을 벌어들일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매출도 거의 2배가량 퀀텀 점프를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기업에 뭔가 엄청난 호재성이 있는 거죠. 부채 비율도 30%에서 20%대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자랑하고 있죠. 기업이 크게 큰일 날 일도 없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매출이 구조적인 퀀텀 점프를 시도했다. 이런 것은 이제 과거에 이제 엄청난 이런 낙폭의 이후에 바닥을 찍었다. 사실 주식에 바닥이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봐서는 사실상 더 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증시가 엄청난 폭락을 할진 모르겠지만 증시가 폭락을 해도 이미 이렇게 매력적이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그 낙폭이 제한적이에요. 증시가 폭락할 때 가장 크게 폭락하는 종목들은 그동안 재미를 많이 봤던 종목들입니다. 그동안 재미를 못 보고 그리고 돈도 잘 버는데 말도 안 되게 좀 억가당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은 증시 폭락할 때 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물론 빠지기야 하겠지만 다른 그런 재미 봤던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이 제한적입니다. 이런 선취매 관점으로 추세가 바닥에서 전환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그런 메리트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림 시큐리티인데요. 제가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개 방송이나 여기저기서 수차례 설명을 몇 번씩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AI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점점 이제 전자화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됨으로써 사실상 온라인 보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또 비트코인 이슈가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죠. 이제 은행이라든지 금융 업무를 모두 이제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돈 같은 것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보안이 털려서 다 그 비트코인 날라간 그 뉴스 한번 나온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안이 뚫리면 내 돈 그냥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도 나오죠. 첨단 암호 기술, 블록체인 인증 기술, IoT 전용 기기 인증 암호키. 나중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기기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서로 연동이 되는 전자기기들이 진행이 될 텐데, 나중에 이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점점 전자화가 돼가지고 과거에는 키를 꽂아서 돌려야 열렸는데 요새는 그냥 이제 버튼으로 삐빅 해가지고 열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자동차가 이제 전자화되면서 만약에 해킹당하면 자동차 털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앞으로는 모든 주위의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전자화가 됨에 따라서 이 보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심지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블록체인 인증 기술이나 암호 기술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드림 시큐리티가 2017년도에서 18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때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배경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이 얼마나 보안이 중요하겠습니까? 거기 보안을 담당하는 게 드림 시큐리티다라고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상 드림 시큐리티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보안 기술과 특히 카카오뱅크와 좀 짝꿍으로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그 연결성으로 같이 판단을 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 보시면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하게 여러분들이 투자 뭐라 해야 될까 목록을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부채 비율이 말도 안 되게 높고요. 이 부분이 이루어진 이유는 드림 시큐리티가 인수합병을 하면서 외형 확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부채 비율이 20%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자랑하는 기업이었고 자산 총계 자체도 말도 안 되게 낮았어요. 18년도에 270억밖에 안 됐어요. 부채랑 자본을 다 합쳐도. 근데 19년도에는 700억대로 늘었습니다. 3배가 넘게 늘었죠. 그런데도 부채 비율이 20%였습니다. 근데 이 3배 늘은 거에서 2,800억으로 늘었고 3,500억으로 늘었고 3,900억으로 늘었어요. 이런 식으로 엄청난 퀀텀 점프를 진행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거의 400% 가까이 육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이제 부채 비율을 낮춰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인수합병을 공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외형 확장에 힘을 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3분기 기준으로 2023년 3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312%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얘네 유보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0%입니다. 유보율이. 진짜 미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채 비율이 높기는 한데 이 유보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제 ROE적인 측면에서도 서서히 이제 부각을 드러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형 확장에 힘을 썼는데 영업이익률이 2자리, ROE가 2자릿수로 유지해주고 있고, 결국 이제 PER이나 PBR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외형 확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초반에 이제 인수합병 많이 하고 외형 확장을 많이 하면 또 고금리 시기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또 부채가 훨씬 자본 대비해서 많다 보면 이자 비용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주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드림 시큐리티가 좀 뜨뜻미지근하긴 한데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고 미래의 성장성을 내가 좀 내다본다라고 하면 저는 드림 시큐리티는 전고점 부근인 6,000원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좋지 않은 게 드림 시큐리티를 무슨 4,000원, 500원 혹은 막 4,000 몇백 원에 매도하고 수익 내고 나온다? 이럴 거면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전에 제약바이오 설명드리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리스크를 이만큼 지는데 이 정도 수익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먹을 거면 리스크 이 정도만 지고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많아요. 지금 드림 시큐리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유보율이 높긴 하지만 부채 비율도 높아서 그래도 조금 저는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드림 시큐리티는. 근데 또 지금 적자 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순이익으로 그래도 이제 몇십억 몇백억을 계속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적자로 돌아서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오히려 또 매출도 더 늘었어요. 이익도 훨씬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제 외형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드림 시큐리티에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살짝 불안한 건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가지고 갈 거면 크게 먹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적게 먹을 거면 드림 시큐리티는 말고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이 정도 먹을 거면 SK하이닉스도 들어가도 돼요. 굳이 드림 시큐리티를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는 기본적으로 먹을 거면 뭐 6,000원, 진짜 많이 가면 막 10,000원, 12,000원 이상을 본다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ST라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의약품 쪽. 고점 대비해서 쭉 떨어졌다가 중간중간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진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2년도, 23년도까지 고금리가 지속되고 24년도부터는 이제 고금리가 살짝 피벗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피벗하는 시점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차트를 형성해 나가고 있죠. 저항을 맞던 자리죠. 여기가 지지를 받았던 자리고 여기 지지 라인 받았던 자리 선 하나 그어보면 여기 지지 받았고 여기 저항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도 이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어졌고 여기서도 저항 맞았네. 그리고 여기 이제 돌파한 건데 이제 여기는 지지해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때 처음에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진 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0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거였기 때문에 저항이 좀 셌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한번 뚫었다가 120선이 또 내리 누른 거고 120선 뚫었다가 내리 누른 거고
일반적으로 120선이 몇 번씩 시도해야 뚫려요. 한 번 뚫고 바로 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주봉상 120선은. 그래서 몇 번 시도하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돌파가 나온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요 구조적인 자리를 뚫으면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제가 어제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굉장히 좀 전망을 좋게 본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들과는 달리 또 이제 이익도 꾸준히 내고 있고 부채 비율도 100%가 되지 않는 5, 6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ROE나 사실 이제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만족스럽다라고 볼 수는 없는 기업이에요. 다만 이제 배당을 그래도 꾸준히 주고 있고 엄청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PBR 1.0 아래인 0.8 정도 0.7에서 8을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구조적으로 여기 이제 7만원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지금 바닥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 ST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주 일렉트로인데요. 마찬가지로 아직 120선 터치 못했습니다. 선침해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이제 요 17,000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걸 확인해야 그때 이제 투자를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봉상 120선도 지금 여기 불안불안하죠. 여기 또 돌파했다가 또 조정 나오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0선 주봉상 확실히 또 뚫는 걸 확인하고 타점으로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얘는 부채 비율이 30%도 안 돼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이고 이익도 그래도 꾸준히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총이 1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분 가치가 2000억이 넘어가잖아요. 성장성 딱 감안하면은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지금 3분기 기준으로 PBR이 0.47밖에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이 1000억대인 기업 중에서 PBR 0. 몇 이런 거 찾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배당도 이제 나쁘지 않게 주고 2%대니까 이런 기업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유보율이 4800%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뭐 드림 시큐리티 유보율 1000 몇백 프로 뭐 얘기했는데 비교도 안 되죠. 4800%. 그래서 우주 일렉트로 한번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나 커넥터, 자동차 커넥터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주항공 쪽까지도 이제 좀 발을 뻗쳐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종근당 홀딩스를 보려고 하는데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언급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자세한 디테일한 분석은 안 해드렸지만 종근당 그룹은 계속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근당 홀딩스도 주봉상 120선 위로 안착을 했죠. 이 자리에서 한번 중요한 게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막대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단 자리가 있으면 이 고점을 꼭 탈환합니다. 천천히 탈환하든 뭐 좀 뜨문뜨문 있다 탈환하든 여기까지는 다시 올라가요. 이 윗골이 달았던 요 꼭지점까지는. 그리고 여길 뚫으면 이제 엄청난 급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 윗골이 단 막대한 거래량이 바닥 그러니까 고점 부근은 안 됩니다.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바닥 구간에서 윗골이 단 막대한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이 생겼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윗골이 엄청나게 단 막대한 거래량. 그러다가 이제 무너졌다가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챙긴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럼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왜 그래요? 여기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120선과의 거리가 엄청 벌어져 있어요. 구름대도 굵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캔들이 계속 횡보를 하고 120선이 내려오면서 어때요? 수렴을 해서 만나죠. 항상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수렴하는 거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수렴이 이루어졌고 그 최근 구간에 이런 윗꼬리를 단 막대한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이 생겨났다. 그럼 이제 저기 구간까지 올라가고 그 위로 이제 돌파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차트 분석은 참고용이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면서 보조지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죠. 보조용으로만 쓰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근당 홀딩스 또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워낙에 저는 좋다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새 또 지주사들이 워낙에 부각이 되고 주가가 상방으로 많이 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카카오뱅크부터 종근당 홀딩스까지 7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져서 바닥을 딛고
이제 막 반등하려고 하는 추세전환 차트 탑픽 종목들 저와 함께 7개 종목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알람 버튼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습니다. 최근 감기가 유행인데요, 여러분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 드시고 소독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